자,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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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화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일과 굴리기가 그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저희 그 보림소는 카페에 그 사이버 법당 그 괄호해서 그 일과 굴리기라고 해가지고 거기 그 사이버 법당이 있지요. 그 안에 예불 좌선 이제 어제 올라온 그 유튜브 영상이 거기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과 굴리기를 찾아야 되겠다 이러면 카페로 들어오시면 사이버 법당만 클릭하면 바로 그 일과 굴리기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예불 좌선이 올라갔고요. 이제 지금 발언을 편집을 편집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축원하고 감사 노트 쓰기 그것도 이제 그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면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열로 끌어다가 유튜브 가서 일과 굴리기를 막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바로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저기 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 일과 굴리기가. 그래서 현각거사님 그 카페에 들어가셔서 사이버 법당에 클릭하시면 거기 예불송하고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거기에 지금 보림선언 설선언 안내 지금 안내 책자 있지요? 그 약간 노랗고 주황 색깔로 되어 있는 그거를 이북으로 만들어서 다시 그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 가지고 그것도 이제 설선언 안내 그거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설선언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랄지 새로 여기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은 그거 보시면 이제 되겠죠. 그걸 보고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면 될 것이고 모습 공식하고 이제 모습 공식은 워낙 지금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고 새말기 안내서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지금 나가고 제가 유튜브 그 새말기 안내서는 그 전권을 다 유튜브에 다 찍어서 올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습 공식 같은 것은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대요. 꼭 이렇게 순서로 안 봐도 어느 부분을 그냥 클릭을 해서 봐도 좋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할 차례가 32쪽이요. 우리가 지금 이걸로 한 지가 지금 2달이 됐어요. 아이고, 세월도 잘 간다. 2달째거든요. 저는 이 말 한마디를 계속 반복을 할 생각이에요. 이 책만 계속 반복을 하면 뭐 능음경을 읽든지 또는 뭐 반야신경은 제가 따로 할 생각입니다. 반야신경은 우리가 지금 매일 예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야신경은 따로 할 생각이고 그래서 이게 모든 경전 부처님 가르침에 대승의 이치의 말하자면 가장 근간이 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복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 아마 한 번 할 때 다르고 두 번 할 때 다르고 그럴 것입니다. 여기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이렇게 돼 있지요. 사실은 여기서 한 소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이 챕터에서 정말 한 소식을 해야 돼. 뭐 크게 깨닫지 않는다 하더라도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새말귀를 굴리려면 2가지 규범이 있는데 첫째가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확인에게 이해시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새말귀, 새말귀를 굴리는 그 규범 1번, 2번이 있는데, 첫째는, 흐렴독전인 그 절대성 자리가 상대성을 굴린다는 거. 그러니까 상대성이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것을 학인에게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본래의 우리 무상법신, 우리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무상법신이 무상법신의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그 유상색신, 우리의 몸뚱이를 굴린다. 그렇게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 실제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것은 자기가 실제적으로 느끼고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파악한 다음 새말귀를 굴리는 것을
규범으로 한다. 백봉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딱 해놓으셨어요. 그 새말기 원문에. 그래서 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라는 것을 지금 요 챕터를 내가 확실히 이해를 한다면은 공부하는데 방향이 완전히 잡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성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지요. 그 다음 절대성이라는 것은 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의 바탕이지요. 바탕입니다. 그래서 상대성은 가짜예요. 가짜고 변하고 헛것이고 시공간이 들러붙고 거기에 모습이 있고 또 작용이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성은 뭐냐면은 본래 모든 모습의 바탕이라 바탕이고 시공간이 끊어졌어. 그 모습이 없어. 그래서 불생불멸이에요. 불생불멸이에요. 이 절대성. 근데 절대성과 상대성이 그래서 절대성은 이라고 하지요. 이치. 본래 그 체성, 본성이라고 하지요. 상대성은 현상.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그 모습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 두 개가 뭐냐면 전부 다 허공성이라. 하나는 헛것이라서 허공성이고 하나는 그 본래의 바탕이라서 허공성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다 허공성이라서 불이라. 둘이 아니야. 둘이 아니면서도 어떻게 되냐? 다르지도 않아. 그래서 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절대성과 상대성에 대한 그 이해도, 이론적인 이해도가 이제 말하자면 마음에 딱 이렇게 아웃라인이 딱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새말기 안내서에 보면 절대성과 상대성의 그 표를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을 표로 딱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표로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성과 상대성은 우리 그 형각고사님 쭉 이야기 했었죠. 쭉 이야기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디에 코드를 꼽고 있어야 된다? 모습의 상대성의 코드를 꽂아야 되냐? 절대성의 코드를 꽂아야 되냐? 법계야 어디에 코드를 꽂아야 되지? 어디에 코드를 꽂고 있어야 되지? 절대성의 코드를 꽂아야 되지. 그러니까 항상 그 일어나는 모든 것의 바탕인 진짜나 법신, 절대성자리, 허공으로서의 나의 코드를 다 꽂고 있어야 돼. 코드를 딱 꽂고 있으면 거기 만약에 전열기가 있으면 뭐가 돼요? 열이 날 것이죠. 전등이 꽂혀 있으면 뭐가 돼요? 빛이 날 것이죠. 또 거기 다 코드를 딱 꽂혀 있으면 밝음이 오면 밝음이 나타나겠죠. 남자가 오면 남자가 나타나겠죠. 여자가 오면 여자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코드를 딱 꽂고 있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요. 내가 어디에 코드를 꽂고 있어야 되나? 허공으로서의 나의 코드를 딱 꽂고 있어야 돼. 색신으로서의 나는, 색신은 어떻게 해요? 자꾸 변하지요. 변하고 헛것이죠. 그러니까 그 능엄경에 보면 허공꽃에 열매를 맺기를 바라느냐 이런 글귀가 있어요. 허공꽃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허공꽃에 코드를 꽂으면 안 돼.
그러니까 색신으로서의 나 또는 망심의 코드를 꽂고 있으면 헛사는 거지요. 어디다 코드를 딱 꽂고 있어야 된다? 항상 허공으로서의 나. 모든 일체 만법의 공덕장, 열애장이라고도 하죠. 일체 만법을 나툴 수 있는 그 바탕자리, 그 불성자리, 법신자리에 법의 몸이죠. 법신이라는 것이 법의 몸에 항상 코드를 꽂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볼 때도 법신자리가 보는 것이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보는 것이고 들어도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는 것이고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되죠.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반문 공부를 할 때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해서 쭉 가고 있는데 낮에도 움직일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를 계속 하는 거죠.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그럼 허공으로서의 나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 딱 나한테 이미 배긴다는 거예요. 백봉 선생님 말씀이. 허공으로서의 내가 이미 배겨버려. 어디에도 내 인식에도 배기고 내 몸에도 배겨. 사람이 인식이 한번 그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봤을 때 인식이 제일 처음에 인식이 탁 배겨버리면 그 다음 거 인식 잘 안 되지요. 그거 그거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몸뚱이로서의 나가 완전히 배겨 있어서 허공으로서의 나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자꾸만 해.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그럼 이제 앉았을 때 집에서 정근을 할 때, 반문을 할 때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돌아다닐 때도 허공으로서의 나가 입에서 줄줄줄줄줄줄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밥도 먹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고, 장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파트고, 그 능경에도 일차의 모든 만법이 상과 성으로 나누는데, 이 상은 성의 말하자면 작용이 있다. 바로 묘강명체다. 이 상대성이 바로 절대성의 굴림체지요. 우리로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참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냐면은 절대성 자리는 지금 잘 몰라. 그렇지요? 절대성 어떻게 생겼는가 몰라요. 그런데 절대성 자리에서 일어난 상대성, 그 묘용, 작용이 헛것인 것을 어떻게 한다? 계속 내가 인식을 하고 거기에 머물지를 않으면, 상대성에 머물지를 않으면 바로 뭐다? 절대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니라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이 모습 공식은 그냥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모습에 찌들려 있는 것이 오래되고 그 뿌리가 너무 깊어서 조금 이래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가 없다가 입에 그냥 잘잘잘잘 나와야 되고, 인식에도 그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걸 더 자꾸 하라냐면은, 저는 뇌과학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잘 모르는데 그 뇌과학자들이 얘기한 걸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그 명상도 왜 명상을 하라고 하지요? 명상 이래갖고 요새 아주 명상이 스트레스도 많고 이러니까 명상이 하는데 왜 명상을 하는 겁니까? 현각 교사님 명상을 왜 하는 거예요?
명상이 아주 요새 인구에 회자되고 있거든, 지금.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명상을 하라고 하거든. 마음을 가라앉히면 마음을 가라앉히면 어떻게 됩니까? 고요해지겠지. 네? 고요해지겠지. 고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없겠죠. 생각이 없어지죠. 그 생각이 전부 다 분별망상이거든. 그러니까 비운다라는 것입니다. 비운다.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명상을 하는 거는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얼마나 꽉 차 있는지 자기가 앉아서 우리가 이 반문 공부나 이런 걸 해보지 않은 사람, 명상이나 좌선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자기가 꽉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보면 잠시도 가만히 안 있거든요. 마음속에서. 그리고 이 마음이 그런 비유가 있지요. 이 마음이 새와 같아, 새. 새가 이 나무까지 저 나무까지 막 돌아다녀. 그냥 이 새가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 그런데 이 새를 나뭇가지 하나에 딱 앉혀놓는 거예요. 이게 명상이에요. 나뭇가지 하나에 새가 안 날아가도록 가만히 딱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좌선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성품을 회광반조하는 게 좌선이거든요. 그게 조금 달라요. 명상하고 좌선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선언에서 말할 때 좌선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본성 자리를 비추는 것이 좌선이고, 이제 명상이라는 것은 어느 한 대상을 가지고 고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지요? 좀 다릅니다. 명상을 하다가 선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코드를 아까 뇌가 가다가 이렇게 와버렸죠. 그래서 이 뇌가 저기 김광민 쌤, 뇌가 모습입니까? 네.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자, 명상도사님, 뇌가 모습입니까? 예, 모습입니다. 확실하지요? 모습은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변한다. 변하는 것이죠.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3월에 무릎을 다쳐가지고 그동안 쭉 하던 말하자면 하루에 한 4km를 걷고 국선도를 하고 늘 그렇게 해왔는데 그거를 이 무릎이 아프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이렇게 걷는 것도 거의 보행도 거의 어려워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또 코로나가 왔지요. 그래서 이제 도장에는 못 가고 이제 집에서 지금 살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등 근육하고 배 근육이 그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때는 좀 힘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딱 고장이 나니까 할 수가 없네. 한 7, 8개월 이상 못했지. 7, 8개월이 건 1년 가까이 그렇게 딱 못하고 나니까 그 근육이 다 그냥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이 배 근육도 없어지고 등 근육도 약해지고 왜 변하는 도리지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무릎이 이제 조금 완화가 돼서 제가 집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제 복근도 생기고 등 근육도 좀 길근도만 좀 생기고 그랬는데 변하는 도리지요. 그러니까 몸을 변하는 거지요. 뇌도 변할 수 있지요. 금오랭 뇌 변할 수 있나요? 뇌가 변할 수 있나요? 네,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허공으로서의 나 이거를 계속하면서 반문 공부를 하잖아요. 지금 현각 교사님은 호흡을 하시죠?
아직 허공을 나는 하지 마시고 그냥 그 호흡을 쭉 이렇게 지금 모습 공식만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쭉 모습 공식하고 이 반문 공부를 자꾸만 하면 일과 굴리기를 하면 뇌가 변해버려요. 뇌가 모습이지 않습니까? 뇌에는 사람마다 뇌에는 수많은 창고가 있다고 합니다. 뇌에. 근데 그 창고가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다고 하네요. 뇌과학자가. 전부 다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인식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뇌에서 저장하는 그 창고에서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육근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일 때 뇌에서 자기가 창고에 이 자료가 정말로 자기한테 필요하다고 하면 저장을 한답니다. 근데 이 자료가 필요 없다고 하면 그 자료가 삭제가 된다고 하네요. 육근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요 기존에 갖고 있던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 말하자면 기준점이라고 해야 되죠. 좀 쉽게 말하고 있는데 그 기준점에 앞에서 오는 그것이 경계가 부합되느냐? 나하고? 나의 어변과? 나의 어변이지요.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않느냐. 나에게는 부합되는데 저 사람에게는 부합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전부 다 창고가 다르고 창고 개수도 다르고 창고 질도 다르고 창고 속에 있는 자료의 내용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이거 생각하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딱 인식을 해서 그러면 거기에 있는 창고에 있는 자료들이 순식간에 슈퍼컴퓨터처럼 자료를 확 통합을 해가지고 딱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료가 통합이 돼서 하는데 그 자료도 무엇에 의해서 이미 조건 지어진 자료가 들어와서 눈으로 보는 것도 이미 조건 지어졌는데 거기서 또다시 고르는 것도 또 조건 지어져서 그 조건 지어진 게 말하자면 결과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한다고 생각해. 천만에 만만의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자꾸만 공부를 하면 이 창고의 개수, 질, 자료의 내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하겠지요. 변합니다. 전부 변합니다. 그래서 뇌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는 뭐다? 모습이거든. 바로 이것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뇌과학자들이 정말로 불가사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뇌의 구조가 전부 다 다른데 똑같이 보고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그것이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보고 똑같이 인식하냐고. 말도 안 되는, 우리는 할 수 있죠. 불교식으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인식하고 같이 그거 하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불가사의한 일이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후천적으로 생겨 있는 거기에다가 선천적인 게 있죠. 그래서 동분망견이라는 것이 있고 벼럭망견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 얘기가 가능한데 그 이제 과학자들은 쉽지 않겠죠. 동분망견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겠죠. 그게. 그래서 이
왜 이렇게 서두를 길게 하냐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굳임새라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챕터다. 이제 그때 저 금오랭은 한번 공부를 다 했잖아, 그지? 그런데 또 완전히 다를 거예요. 지금 공부하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처가 있으니 처가는 마음이 생겼다. 언뜻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마음이 생깁니까? 중생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계에 갇혀서 일어나는 마음은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대성인데 상대성이라는 걸 몰랐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걸로밖에 물건을 볼 줄 알고 마음밖에 마음을 볼 줄 알아야 하는데 몰랐거든. 물건밖에 물건, 마음밖에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성 자리를 몰랐기 때문에 상대성이 딱 붙들어 내놓은 거예요. 이거는 내 말보다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겁니다. 상대성, 전부 상대성입니다. 그런데 상대성은 변한다는 소리를 몰라서 다시 말하자면 옷이 있기 때문에 옷이란 마음이 생겼다. 이러거든. 하지만 경계에 갇혀서 일어나는 마음은 망신이야. 중생들은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아.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면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생각들은 어디서 옵니까? 이것이 절대성 자리에서 오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꽃이 있으니 꽃이라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마음은 어디서 생겼나요? 또 꽃은 어디서 왔는가? 이걸 아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이거를 알아서 행하는 분들이 부처님 제자로서 선식들이에요. 절대성을 알았어요. 예. 참 지금 요 부분이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새말기 모임에서 하고 있는 능음경 거기에서 나오는 그게 다 들어가 있어. 이게 지금 참 쉽게도 말씀을 잘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 마우스가 있어. 그러니까 마우스가 있으니까 마우스를 보면 마우스라는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우스가 있을 때 마우스라는 생각이 바로 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차가 있으니 차라는 마음이 생기도 언뜻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보림선언에 공부하러 오기 전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고 공부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는 어디서 왔지? 자동차 할 때 차는 어디서 왔지? 또 차를 보고 생기는 요 마음은 또 어디서 왔지? 이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차가 어디서 왔냐? 차라는 마음은 또 어디서 왔냐? 이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기니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무엇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묘광아, 이런 게 없어. 이런 게 없어. 말하자면, 물건이 없어. 물건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있어?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이 있을 때는 이 물건을 이렇게 이거 물통이네. 근데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되지? 예, 아무도 없습니다. 없다는 마음이 또 있거든요. 물건이
있을 때는 물건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건 있다는 마음이죠. 물건이 없을 때는 없다는 마음이 또 있네. 있다는 것도 경계고 없다는 것도 경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있는 거는 마음이라고 하고 없는 거는, 물건이 없는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그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마음이 생깁니까? 없다는 마음이 있거든. 우리는. 중생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있을 때는 있다는 마음, 물건이 없을 때는 없다는 마음. 있다, 없다라는 것이 뭐다? 전부 다 경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반문 공부를 할 때, 반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굉장히 고요한, 좀 아주 깊이, 아주 고요하고 적막한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고요하고 적막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알면 어떻게 됩니까? 경계지요. 근데 거기에 쏙 들어앉아. 고요하다, 적막하다, 고요하다는 걸 아는 그 자리를 알아야 되는데 고요하다에 쏙 들어가 버립니다. 고요하다도 경계지요. 시끄럽다도 경계입니다. 근데 고요한 것이 경계인 줄을 몰라. 고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자리를 보아야 되는데, 이해하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면 요렇게 하십시오. 또 막 그간 요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말이 꼭 말로만 말이 아니라 손짓도 말이니까. 이걸 뭐라고 하지? 몸짓이 곧 말이 되지요. 그래서 경계에 고요하다. 이제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하도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내가 만약에 반문 공부를 해서 정상태, 호흡을 잘해서 정상태에 들어가도 그 고요한 것에 끄달려요, 안 끄달려요? 안 끄달려요. 왜? 그 고요하다라고 아는 그 마음, 그 마음은 뭐지요? 분별이지요? 망상이에요. 그 마음을 아는 그 자리를 다시 되돌아 비추는 것이 우리 공부거든. 그렇죠? 근데 고요해지면 고요하게 쏙 들어가 버려. 그냥. 너무 좋거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고요한데 자꾸 달라붙으면, 또는 이렇게 하면은, 하면은 막 경계가 막 뭐 색깔도 나타나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경계가 이래 나타나는데, 거기에 붙들리면, 거기에 머물면, 공부는 거기서 끝이에요. 끝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그냥 순수하게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든지 어떻게 하라고?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어떻게? 은장도를, 모습공식 은장도를 날카롭게 나를 갈아서 사정없이 어떻게 하냐? 쳐버리라. 사정없이 쳐라. 일어났다 사라지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무엇이다? 전부 가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또 반문 공부하다가 쭉 일어났어. 근데 그 고요함이 안 가, 그때는. 그럼 고요함 가짜지요? 본래 우리 마음자리, 그 공적 연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요하다라고 생각을 일으키고 안 일으키고 거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을 뭐라고 하다? 내 마음. 내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내 마음이 아닙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경계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것을 상대성이라고 해요. 상대성. 이거 상대성이라는 걸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물건 밖에 물건을 볼 줄. 물건이지요? 이 물건이지요? 이게 무겁네. 이걸 내야 되겠다. 마우스 물건이지요? 물건 밖에 물건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물건이 생겨난 자리, 물건이 이 마우스가 온 그 바탕, 그 말하자면 이 마우스는 뭐예요? 나툼이죠. 작용이지요. 요 작용의 바탕, 이 마우스가 온 바탕이 물건 밖의 물건이지요. 바탕짜리. 그 다음 마음 밖의 마음은 내가 좋다 나쁘다 막 이렇게 막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데 요 마음이 요 망심이 온 자리, 망심이 온 자리, 이게 물건 밖의 물건, 마음 밖에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몰랐거든.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건과 모습과 일체의 모든 모습, 마음도 망심도 모습이에요. 망심도 뭐 현상도 모습이고, 이런 물건 아니 빛을 신이로 오는 모든 색, 성향, 미촉법, 육진, 육식, 뭐 능문경에서는 7대까지 다 나가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뭐다? 전부 다 상대성이라는 겁니다. 상이라는 거예요. 모습. 근데 이 상은 어디서 오느냐? 성에서 온다. 절대성에서 온다. 근데 우리는 본래 무슨 자리다? 절대성 자리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몸뚱이, 그 다음에 생각, 이런 것들은 전부 뭐다? 경계, 상대성이다. 상대성은 변한다. 가짜다. 헛것이죠. 가짜다. 머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자꾸만 내가 연습하고 연습해서 뭘 바꿔버려야 된다? 내 구조를 바꿔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중생의 뇌 구조에서 부처의 구조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금오랭 알겠지? 지금은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생의 구조예요. 중생의 구조에서 뭘로? 부처의 구조로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모습공식이에요. 눈으로 보는, 귀로 듣는 일체의 육진경계가 전부 뭐?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꾸 하면 어떻게 된다? 이 뇌가 바뀌어버려. 그래서 뇌가 싹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외부에서 오는 자료를 입력하고 분류를 시키는데 천연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기존에 있던 내가 가지고 있던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류도 다 다르고 받아들여서 저장하는 것도 다르고 질도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이 매우 좋다고 했는데 자꾸 하다가 보면 이것이 막 그만 하구나. 이것이 꼭 저장돼야 될 것은 아니네 하고 자료가 저장 안 하고 사라지죠. 그러면 그 저장된 그 창고에서 그 다음 경계가 오면 다른 말하자면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우리 왜 컴퓨터에 딱 하면은 그 내비 말입니다. 내비를 딱 하요. 내비를 업그레이드를 아니죠. 어저께 어제 그젠가 신일 AS에 그 선풍기를 날개를 조이는 거 그거를 AS를 하는데 얘가 내비를 이제 그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주소를 찍고 갔단 말이죠. 주소를 딱 찍고 갔는데 얘가 뺑뺑 돌리네 이렇게. 또 가서 보니까 우리 집에서 그냥 직선으로 쫙 가면 되는 거더라고.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뇌의 내비가 업그레이드를 안 시키면 옛날 중생 하던 짓을 그대로 반복을 해서 그 내비의 결과를 계속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습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 자꾸 업그레이드가 돼.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죠.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래서 순전히 자기 몫이라요. 이 공부는. 내가 정말로 그렇게 되고 싶냐? 그런 삶을 살고 싶냐?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냐? 경계에 계속 다 찔리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 똥 만들고 오줌 만드는 기계로 살다가 갈 것이냐? 이거는 순전히 자기 선택이라요. 근데 그 선택을 하는 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드디어 그 이근희 회장이 돌아가셨대요. 오늘이요. 그 참 욕받지요. 6년을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똥오줌을 싸고 그 참말로 팔 하나 다리 하나 꼼짝을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간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갈 때는 그냥 단박에 가야 된다. 단박에 가야 된다. 우리는 잘 걸어 다니다가 그냥 단박에 가야 된다. 그것도 원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단박에 갈 거야. 나는 단박에 갈 거야. 나는 그래서 연명치료 이런 거 안 하고 난 단박에 갈 거야. 이게 마음에 해서 이게 맞아면 몸에 박혀야 되지요. 인식에. 그래서 고단 볼게요. 물건 밖에 물건, 마음 밖에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물건 밖에 물건, 마음 밖에 마음은 본래 그 물건이 온 자리, 그 망심이 일어난 자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성 자리를 몰랐기 때문에 상대성에 딱 붙들어 매놓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말보다 여러분 자신들이 잘 알 겁니다. 상대성, 전부 상대성입니다. 육근, 육진경계, 육식이 전부 상대성입니다. 전부 상대성입니다. 상대성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것이 허공성의 작용이다, 나툼이다. 이거는 정말로 먼 얘기예요. 정말로 이빨도 안 들어가는 얘기라고. 그래서 절대성을 말하자면 되밟히려면 어떻게 됐냐? 절대성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그 상대성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고 했을 때 절대성 자리가 드러나는 것이지. 그전에는 드러날 수가 없어요. 요새 이제 그 우리 새말기 모임에서 불운화장을 하는데 이제 다음 11월 달에 나오는 것이 그겁니다. 상대성에 워낙 붙들려 있으니까 우리의 그 본성 자리는 그대로 있어요. 있어도 본성 자리를 어떻게 한다?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때까지 살면서 보림선언에 오기 전에 본래 나의 이 몸뚱이 또는 내 마음, 이런 세상, 이런 나, 이런 것들의 나온 그 자리, 본성 자리를 생각이나 해봤냐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정말로. 저도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정말로 많은 질문을 했는데 항상 어디에서 질문을 하냐면 내가 있다라는 곳에서 한 발자국도 비켜가지를 않고 그 자리 딱 서서 별난 질문을 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지요. 그거요. 별난 질문을 다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면 바로 진짜 나의 자리가 드러나 버렸을 건데 그거를 무슨 수로 알겠나요?
그 선지식한테 와서 공부를 안 하면은 부처님 가르침이 없으면 무슨 수로 알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세생생 수많은 생을 나고 죽고 해도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없으니까 계속 그걸 윤회를 반복하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근본적인 무지라고 해요. 근본적인 무지요. 이 근본적인 무지에서 탈피를 할 수가 없고, 정말 이게 돼서 내가 질문을 한다고 해도 내가 있다라는 그 자리에서 불변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더라고요. 내가 지금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선지식의 은혜가, 백봉 선생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왜 그러냐면 그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선지식의 가르침은 영원성이에요. 영원성이라고. 영원성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 못 갚아요. 왜냐면은 나고 죽고 수억 천만 번 나고 죽어 봐야 나고 죽는 그 바탕짜리, 나고 죽는 나의 바탕짜리 한 번을 생각을 못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림선언에서는 백봉 선생님도 대성의 요체만 갖고 계속 법문을 하셨지, 그 밑에 이성 갖고는 아예 하시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눈을 밝히면 되는 거지요. 한 사람이 밝혀지면 일체가 밝혀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성품이 다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수천만 번 죽고 살고 해도 허공으로서의 나, 빛깔도 색도 냄새도 없는 이 바탕짜리, 본래 나의 묘강명성짜리가 바로 나지. 일체의 모든 모습이 이 자리의 나툼이지. 그러니까 묘강명성짜리, 허공으로서의 나, 이 자리 하나밖에 없지. 이걸 뭔 수로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뭔 수로 알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언제 그는 말을 한번 귀에 적실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못 적셔요. 인연이 없으면요. 눈 밝은 스승을 못 만나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만났거든요. 지금 만났어요. 근데 몸을 바꾸잖아요. 몸을 바꾸면 다 잊어버려요. 공부를 정말 세차게 안 해놓으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금 공부를 말하자면 정도, 단계까지 이 사람이 몸을 바꿔서 그 생각이 날 때까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몸을 바꾸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확 처리 안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또 헤매는 거지요. 또 헤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인연을 지어놔서 이제 경전을 보거나 또는 그 선지식을 만나면 그때 정말로 옛날에 공부했던 것이 기반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말하자면 수류탄 같으면 안전핀이 뽑아지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선지식을 못 만나면 또 묻혀서 가고 이러니까 이 스승의 은혜라는 것은 영원성이다. 영원성. 일과성이 아니고요. 영원성이다. 그래서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눈 밝은 스승을 만났을 때 내가 쫑을 내고 한번 가지 않으면은
얼마나 세세생생 헤맬지 모른다. 그거 생각하면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지금 뭐 80년, 100년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만년 사는 사람이 우리 100년 사는 사람 보면 우리 하루살이지요. 형각과사님 우리 하루살이 아니에요. 만년을 사는 세상에서 우리를 보면 우리 하루살이라고. 하루. 그 사람들 하루라고. 하루.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림선언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달라야 돼.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맨날 그렇게 법문을 하시고 그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줘. 너가 보림선언에 오면 각오를 해서 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뭘 좀 이렇게 내가 불교 공부를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그냥 가라. 지금 가라. 영화를 보든지 돈을 벌든지 그게 낫지 않느냐.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적어도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된다. 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한다는 것은 영원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일 앞에 허공으로서의 나로 하면 그만이에요. 그래 놓고 뭐라고 했냐면 팔진미의 밥상을 받아놓은 거는 한 가지예요.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팔진미 밥상을 언제 먹어도 먹는다. 왜? 이미 그 팔진미 밥상은 내 거니까. 근데 이렇게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확실히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정직연이에요. 정직연을 세워놓지 않고 죽는다. 이러면 정말로 큰일이에요. 큰일. 어느 시절에 다시 정법을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썸듬썸듬 세월 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형각거사님이 제일 뒤에 오셨는데 모습공식을 정말로 짬지게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정말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치가 어떤지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얘를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 해도 못 알아듣거든. 지금은 나는 막 말을 하고 있지만 형각거사님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거를 들을 만한 나의 창고가 준비가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내 창고를 준비를 해놔야 말을 할 때 이것이 들어간데 저장이 된다 이 말이. 이해하시겠죠? 참 중요합니다. 요까지 읽은 데까지는 제가 하고 끝을 내려고 해요. 요거만 하면은 제가 열을 내지요. 그래서 절대성 자리를 몰랐기 때문에 상대성, 인연과 조건에 생긴 모습에 딱 붙들린 거라는 겁니다. 딱 붙들어 매 놓은 거라. 근데 붙들려 있는 것 자체를 몰라. 우리는 이것이 붙들려 있다라는 걸 알기까지가 그렇게 힘들어요. 이거는 내 말보다 여러분들 자신이 잘 알 겁니다. 이랬는데 알기는 몰라라. 우리는 붙들려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데. 상대성, 전부 상대성입니다. 그런데 상대성은 변하는 것이거든. 변하고 가짜거든. 헛것이거든. 변하는 도리를 몰랐어. 말하자면 옷이 있기 때문에 옷이란 마음이 생겼다. 이러거든. 하지만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은 망심이야. 중생들은 그 망심을 내 마음으로 알아. 예?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면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생각들은 어디서 옵니까? 그 망심이 일어난 자리, 그 망심이 오는 그 자리, 온 자리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우리는. 지금 이 질문에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것이 절대성 자리에서 오는 걸 몰랐단 말이야. 꽃이 있으니 꽃이라는 마음이 생겼으면 그 마음은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왔나요?
또 중요한 거는 꽃은 어디서 왔나요? 그지요? 마음은 어디서 오고 꽃이다 하는 그 생각은 어디서 오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꽃은 어디서 왔냐는 겁니다. 이건 더 어렵지요. 이걸 보고 마우스다. 이거는 좀 쉽죠. 이걸 봤으니까 마우스다. 이런데 우리가 보는 육진 경계 중에 이 세 개에 해당이 되는데 이 마우스는 어디서 왔니? 마우스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우스라는 이 빛깔을 보고 있잖아요, 모습을. 근데 이 마우스는 어디서 왔니? 이 말이거든, 지금요. 진짜 어렵잖아요. 내 몸뚱이는 어디서 왔니?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은 어디서 왔니? 내가 듣고 있는 말은 어디서 왔니?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마음이야. 이게 있다. 마우스가 있은 다음에 마음이 생겼다. 이러면 쉽지. 근데 이 마우스는 어디서 왔냐? 세상은 어디서 왔냐? 이거지요. 산하대지는 어디서 왔냐? 지구는 어디서 왔냐? 태양은 어디서 왔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거를 아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이거를 알아서 행하는 분이 부처님 제자라서 선지식들이에요. 뭘 알았다? 일처의 모든 것을 나트는 공덕자리, 본래 그 열애장자리, 우리의 불성자리, 우리의 그 법신자리, 보림선언에서 말하는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 허공으로서의 나는요, 이런 허공, 우리가 생각하는 허공, 비었다라는 것은 경계예요, 경계. 그걸 완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허공으로서의 나 할 때 허공은 절대 평등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성, 법성, 또 본래 묘강명성, 일처의 모든 것을 나툴 수 있는 본래의 그 바탕자리, 공덕장자리, 열애장자리를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때 허공도 보고 이게 모습도 보거든요. 허공도 큰 의미에서는 모습이지요. 빈 거고 있다 없다에 속하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그 허공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절대 우리의 불성자리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불성으로서의 나, 또 절대 평등성으로서의 나, 이 말입니다. 그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상대성, 절대성이라는 이 말, 절대성이라는 것은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가, 상대성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가를 정확한 개념 정리가 돼야 돼. 개념 정리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할 것입니다. 자,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